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아니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리고 콩깍지는 천년팔자의 엄마다. 그런 교훈이 듬뿍 담겨있는 사연입니다. 일단 보죠. 제목 누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남친. 그런데 친누나가 아니네. 니들 뭐냐? 했냐고. 원제 결국 파혼하게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친은 30대 초반, 그리고 연애 3년차, 상견례는 물론이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이 마당에 결국 파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러니까 상견례 올리기 전에 이 문제로 인해 글을 한번 썼었는데요. 당시 그 글에 댓글도 몇 개 안 달리고 게다가 그마저도 저더러 예민하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지 말자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결혼 결심을 했었는데요. 파혼을 한 지금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정말로 제가 예민해서 그래서 파혼까지 오게 된 건지 그게 너무나 궁금해요. 남친은 9살 많은 미혼 누나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단 둘이 말이죠. 네, 누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누나가 만약 친누나가 아니라면 어떤가요? 제가 이런 사실을 알았던 건 연애 반년 후였습니다. 이 누나라고 하는 분은 이하 언니라고 쓸게요. 남친 어머니 절친분의 딸인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분 남편이 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밖이 좀 시끄럽습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남친네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남친의 어머니가 그 언니를 대신 봐주느라 거의 같이 살았고요. 참고로 언니 엄마 되시는 분은 항상 밤늦게 퇴근을 했고 그래서 하교 후에 엄마 오실 때까지 함께 살았던 겁니다. 맨날 낮마다. 아들 3명 중에 제일 막내인 저희 남편은 그 언니가 엄마 대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그야말로 남친네에서는 장녀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좋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이후 그 언니가 저를 정식으로 초대했고 되게 살갑게 맞아주며 식사 대접을 해줬는데 딱히 불편하거나 나쁜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해서 그 이후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주 보고 놀러가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놀러를 가면 언니가 집에 없을 때도 있고 또 집에 있을 때는 함께 어울린 적도 제법 많이 있었지만 일부러 그런 건지 저희가 가면 볼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해외 출장이 많았던 이 언니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그런 선물도 사다 주고 또 제 생일 땐 밥도 사주고 거기다 데이트할 때 쓰라며 식사나 영화 쿠폰 등등등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는데 진짜 보니까 친누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큰 누나 같은. 해서 이 언니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엄청 컸고요. 그런 만큼 딱히 이상한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때는요. 되려 그런 저를 신경 쓰이게 하고 항상 불안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남친이었죠. 암만 그래도 거의 10살이나 많은 여자를 거기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았던 큰 누나 같은 그 여자를 이성으로 좋아할 수는 없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좋게 이해하고 넘어갔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걸 여기다 다 쓰기는 그렇고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친인 저보다 항상 그 언니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로 좀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면 그러면 남친은 늘 에이씨 너는 애인이고 누나는 가족인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결론이 나오곤 했죠. 이렇듯 되게 찜찜할 때 그냥 그만뒀어야 했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오고 그런 김에 상견례를 하고 했는데 이게요 또 의외로 결혼 준비는 별 탈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뭐 이 정도라면 괜찮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좀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 이 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평소 지병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도 같이 말이죠. 저요,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오열하는 사람 처음 봤고요. 농담 아니고 친엄마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언니 남편인 줄 알았어요. 장례식 내내 언니 곁에서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언니가 울면 같이 울고 언니에게 뭐라도 더 먹이려고 전전긍긍. 거기다 그런 모습을 또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예비씨 부모님들의 모습까지 정말 그 모든 게 하나같이 다 멘붕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진짜 이거는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턱턱 막혀옵니다. 하지만 암만 그래도 제가요. 여기까진 다 참았습니다. 비록 정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곤 하지만 어쨌든 가족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고 그런 만큼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는 거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묻어두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랬는데 이 남자가 장례가 끝난 후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대뜸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슬퍼하는 누나를 두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말이죠. 참고로 이 두 사람이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계기가 직장이 가까워서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언니 예전에 결혼 직전 상대 바람으로 결혼이 깨졌고 그래서 혼자 둘 수가 없었다가 맞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 다 참고 좋게 넘어갔는데 이제 청첩장까지 다 돌린 이 마당에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니까 결국 저도 더는 못 참고 그 자리에서 폭발을 해버렸죠. 그럴 바엔 그냥 결혼을 업자 이러면서 난리를 쳤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저를 잡지도 않더라고요. 잡지를 않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물론 제가 먼저 파혼을 하자고 했고 또 찼다지만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먼저 차인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요. 너무나 비참했죠. 그래서 더 밉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미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누나를 우리 옆집에 두고 옆집이랑 살자고 그렇게 막 매달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콩깍지를 자루째에 뒤집어 쓴 그냥 미친년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도 하루에 수백 번 욕을 하곤 있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접어지질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세요. 멍청한 제가 저딴 미친 짓 하지 않게 제발 좀 말려주세요. 너무 비참하고 쪽팔려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그런데 가슴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여기에 글 써봤습니다. 죄송해요. 댓글 1번. 힘들겠지만 그래도 꾹 참고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곧 있으면 저 두 사람 꽁냥꽁냥꽁냥 결혼한다고 서칠 겁니다. 대댓글. 맞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그 피해자는 그 여자가 사촌 누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하튼 헤어지고 1년 뒤에 그 둘이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만큼 저 장담하는데 저 두 사람 얼마 안 가서 반드시 결혼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어쩌면 말이죠. 남자 본인은 물론이고 남자 집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아니 차라리 잘 된 겁니다. 찹쌀이 하고 싶어요? 2번. 분명 어렸을 때 그 여자한테 고백했다가 까였을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잘 될 일만 남았네요. 아니 근데 무슨 결혼이 장난인가? 게다가 청첩장까지 다 돌린 이 마당에 야 그지 같은 놈이네 진짜. 쓰니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3번. 야이 미친. 야 번쳐 있는 남자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모르네. 그 언니가 그 새끼 번쳐야 번쳐. 너는 첩이었고. 그런데 뭔 옆집에서 살아 살길. 아이고 머리야. 딸내미가 이러고 있는 거 니네 엄마는 알고 계시냐? 3번. 남자가 안 잡았다고 했죠.
그럼 뻔하네 뭐. 쓰니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길 기다린 거야. 그게 아니면 은연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내 말 잘 들어요, 쓰니. 지금 이 마당에 그 새끼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결혼하면 쓰니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즉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항상 너 말고 그 여자가 1순위가 되는 건데 그것도 평생 말이죠. 어때요? 감당되겠나요? 5번. 그 누나가 남자의 첫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자들이 불쌍한 여자를 못 버린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가녀리고 불쌍한 여자 말이죠. 아마 그 여자도 남자에게 그런 존재일 겁니다. 6번. 글 보니까 알겠네. 이거 확실해요. 그저 누나가 안 받아주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남자에게 누나는 단순 가족이 아니라 찐사랑입니다. 그러니 지지리궁상 미래는 그만 떨고 네 인생을 위해 이 악물고 떠나세요. 같이 있어봐야 너 혼자만 비참해질 겁니다. 평생 말이죠. 7번. 그래. 그렇게까지 첩으로 살고 싶다면야 제3자인 우리가 뭘로 말릴 수 있을까? 첩. 아니지. 첩년이 맞는 표현이야. 스스로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불구덩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겠다는데 우리가 뭐 어쩌겠어. 훗날 시커먼 죄만 남아봐야 현실을 깨달을 거고 그리고 그땐 이미 늦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넌 모를 거야. 그러니 얼른 가. 가서 불에 타 뒤져버려. 대댓글 이 글 1000% 공감합니다. 쓰니 뭐해요? 얼른 가서 매달리고 무릎 꿇어. 빨리 빨리. 8번 어허! 본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어디 참년이 감히 거길 끼어들길! 땡! 이 망할년 얼른 네 자리로 돌아가. 9번 쓰니한테는 참 안타깝고 못돼먹은 놈이지만 저 남자한테 저 여자는 다시 하겠습니다. 저 남자한테 여자라고는 저 누나 하나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요. 특히나 이건 정, 연민, 사랑 등등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복합체라 이 세상 어떤 여자를 만나도 안 돼요. 결국엔 저 누나한테 무조건 돌아갈 그럴 남자입니다. 그래도 본인 나름 이성적으로 살아보려고 쓴이랑 사귀고 결혼까지 진행을 했지만 누나 엄마 돌아가신 게 기폭제가 되어 본인 감정을 인정하게 된 그런 케이스 같은데 잘 들어요. 이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 그런 만큼 잘 돼봐야 첩이죠. 10번 지금 가슴이 터질 것처럼 괴롭죠. 그런데요 결혼하면 쓰니 가슴 시커멓게 타가지고 쟤만 남을 겁니다. 알겠나요? 거기 갔다간 터질 가슴조차 남아나질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멈춘 거 정말 잘한 겁니다. 네 인생 구한 거라고. 일단 뭐 누나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 그대로 진짜 동생처럼 여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같이 사는 걸 수도 있는데 야 만약에 이게 여우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르겠어. 아무튼 이 남자랑 결혼 안 한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